휴대폰 화면이 반짝입니다. 증권 앱의 잔고에 찍힌 숫자는 28억 1천만 원입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옆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아내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커피 한 잔이 식은 냄새가 방 안에 배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펼쳐져 있지만 방 안은 적막합니다. 6월 전만 해도 이 남성의 계좌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K하이닉스 주식 하나로 수익만 28억 원이 된 겁니다. 위키트리와 인사이트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익명의 투자자는 평균 매수 단가주당 약 28만 원에 SK 8만 원에 SK 8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겨우 6개월 만에 수익률이 350%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성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초 SK 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100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증권사는 목표가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SK 하이닉스는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혼자만 알고 있는 거대한 돼지 저금통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저금통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차가움을 전합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오는 소리에 모두가 긴장합니다.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는 아내의 손가락이 살짝 떨립니다. 방청석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울립니다. 묵은 서류와 잉크 냄새가 가득한 법정 안에서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결혼 중에 내 명의로 번 돈은 내 돈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민법 제830조 제1항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인 전 각자의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봅니다. 즉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산 주식이 내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별산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판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혼할 때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같은 무형의 기여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돈을 직접 벌지 않은 배우자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뒷바라지한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차가워 보여도 현실은 더 뜨겁고 복잡합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제부터 쌓인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 유치원 일정표가 자석에 꽂혀 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증권 계좌 내역서가 펼쳐져 있고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던진 말이 아직도 방 안에 맴돕니다. 매일 보던 소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돈의 주인은 단순히 누가 투자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박은주는 배우자가 반대하든 알든 몰랐든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투자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원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비롯됐다면 그 수익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가 재테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60억 원 부동산의 45%를 재산 분할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는 고소득자임에도 이혼 시 기여도를 10%만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광주가정법원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령하는 구체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돈을 아내에게 미리 증여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낡은 책상 위에 국세청 세금 신고 안내문이 놓여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한 방울의 땀이 서류 위에 떨어집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한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의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복잡한 세법 책자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28억 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등 해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연간 증여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정부는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미리 줄이는 절세 전략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증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돈을 증여하면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논의는 부부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숨기는 이유가 단지 세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켜진 컴퓨터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반짝입니다. 아내의 손끝이 신용카드 내역을 몰래 확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은 이미 녹아 물이 되었습니다. 대화 없이 드라마만 흘러가는 것을. 화장실 문을 잠그고 몰래 통화하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2019년 8월 조선일보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자의 57%가 부부로서 당연한 절차라는 이유로 경제권을 합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3%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SK 하이닉스 대박의 주인공처럼 재테크 성공 후 배우자와 갈등을 빚은 실제 사연들은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은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일수록 경제권을 따로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를 부르는 첫걸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부부는 재산을 어떻게 공개하고 관리할까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평화롭습니다. 공동통장에 돈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서류 앞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부부의 나란한 어깨가 인상적입니다. 노트북에는 정리된 예산 계획표가 열려 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을 통해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신혼부부에게 결혼 전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하는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권장합니다. 정기적인 월별 재산 점검과 목표 설정이 부부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공동생활비 통장과 개인 용돈 통장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이 많은 부부에게 성공적입니다. 부부 중 한쪽만 투자에 관심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의 공동자금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약속대로 분배하는 전략이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공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솔직한 대화를 아직도 불편해합니다. 한국 가정집 거실에는 가훈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속삭입니다. 재산은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이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비밀 계좌 이야기가 오갑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상담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정치인의 재산 은닉 의혹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경제력이 가부장적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재산 은닉과 세금 회피 의혹은 정치권과 재계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입니다. 2026년 5월 한 정치인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불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현대적 개인주의 사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개인의 자존감과 직결된 사회에서 배우자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많은 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재산 분할 갈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일몰 무렵에 아파트 베란다 2개의 빈 커피잔이 놓여 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선선한 바람에 빨래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현관에는 한 쌍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28억 원을 번 그 투자자는 결국 아내에게 말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고민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돈이 가져올 관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돈은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재료입니다.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신뢰들입니다. 28억 원을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그 남성의 인생은 두 가지 길로 갈라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함께 그 돈을 축복받은 것으로 여기며 더 단단해지는 관계. 다른 하나는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관계. 어떤 선택이 옳은지 이 영상은 답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이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재산 관리의 성공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맞이하는 내일의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 오늘 밤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